근데 명패를 놓으셨네요. 공장장이라고 까만색 자개 명패. 이거 보통 이제 뭐 법원의 기관장 이런 분들이 놓는 건데. 저희 스태프들이 예. 이제 아마 사진을 찍어서 올릴 텐데. 저도 SNS 올리려고 좀 전에 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이게 저희 스태프들이 엄청난데. 뭐냐면은 이제 왜 대단히 이것도 올드한. 요즘 대표님들이 이런 거 안 해요. 안 하죠. 공기관이라든가 70년대, 80년대 그러니까 스타일인데. 지금 60대 이상 되신 분들이 아마 그 외 사장님 명패를 크게 자개로 해가지고 까만색에 자개로 해가지고 공장장 사장 누구 딱 박잖아요. 이름이 없어요, 근데. 사장실인데 당연히 사장이 앉아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장 누구하고 박잖아요. 그걸 공장장이라고 자개로 만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테이블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예, 멋지십니다. 예. 저도 마음에 듭니다. 웃겨서. 양지열 변호사님이 이제 긴급 호출된 이유는 이거는 이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이슈라서 저희가. 대선 정국에 묻히기에는 좀 아까운 이슈죠. 너무 큰 일이죠. 그렇죠. 대단히 중요하고. 왜냐하면 이제 판사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이고. 그렇습니다. 판사 한 분 한 분의 결정이 한 사람 한 집단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오랫동안 겪어왔거든요. 몸으로. 온몸으로 겪어왔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만약에 본인의 양심, 법이 아닌 다른 요소로 영향을 받는다면 이거 얼마나 억울하고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런 일인데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국민들도 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긴 해요. 근데 물론 이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법원도 바뀌려는 노력을 해야 하긴 합니다만 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사법부 독립이라는 얘기를 존중을 하는 이유가 네. 다른 게 아니라 법관이 양심에 따라서 정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결을 해줘야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고 권력으로 또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되는데 네.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의혹이 이번에 또 불거진 거거든요. 이제 판사 블랙리스트 얘기를 하려고 네, 하는 건데요. 그렇죠. 이게 이제 굉장히 작은 조직이죠. 사실은 법원은 큰 조직, 그러니까 중요한 조직이면 인원으로 따지면 작은 조직이에요. 전국의 판사가 한 2,800명 가량 예.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굉장히 작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법부 영향력에 전체니까. 비해서. 그렇죠. 그 사법부 전체가 우리가 상권 분립이라고 할 때 행정부, 네. 그다음에 사법부, 입법부가 있을 때 그럼 행정부랑 비교를 해보면 2,800명이 정말 작지만 그러니까요. 하는 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무엇보다 국민들 사이에 공무원은 100만 단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외당하기 쉬운 부분이 사법부인데요. 일단 이거 좀 복잡하게 언론에서 소개를 하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정리해서 본질만 전달하죠. 그렇죠. 뭐가 문제인지 기억해 두시라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조금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 2월에 국제인권법학회 사법부 내에 학회가 있는 겁니다. 판사들이 하는. 판사들도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스터디 모임 같은 그러니까 거예요. IT도 그냥. 공부해야 되고 네, 그렇죠. 여러 가지 공부해야 되는 거군요. 그런 모임 중에 하나. 그렇죠. 그런 모임 중에 하나에서 판사들을 상대로 설문지를 돌린 겁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법원의 판사들의 독립의 수준이 네. 재판할 때 뭐 이렇게 인사권이라든가 아니면 위에 눈치를 봐야 되느냐,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해야 하느냐, 뭐 이런 식의 설문지를 돌린 거예요. 본인들끼리. 그렇죠. 완전히. 본인들끼리. 예.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국제 기준에 비춰봤을 때 대한민국이 얼마만큼 수준에 이르렀느냐라는 그렇죠. 법원의 주요 독립성이. 취지인데 예. 거기에 판사들이 덜컥 답을 한 게 우리 아직 멀었다 이런 그러니까 취지로 답을 한 거예요. 이게 속내인데 그렇죠. 개개인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답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거의 90%가량이 우리 영향을 받는다고 한 건데 문제는 이게 대법원장이 보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판사들이 우리가 수준이 이만큼 떨어진다. 독립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위에 법원장이 눈치를 봐야 한다라고 답변을 하니까. 그 이유를 또 인사권으로 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 이게 혹시 국민들이 보게 되면 판사들 스스로가 자기들이 독립이 안 됐다고 인정하는 이게 답안이 나온 게 아니냐. 그렇죠. 도대체 이런 설문지를 돌리면 어떡하느냐. 라고 하는 게 이제 소위 말해서 높으신 분들의 그렇죠. 걱정이었던 거죠. 사법부 높으신 분들의 걱정일 수도 있고 자기 치부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싫어한 것일 수도 네, 있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막기로 했냐면 마침 그 문제가 제기된 데가 법원 행정처인데 네. 법원 행정처에 판사 한 분이 발령을 받아서 갑니다. 네. 근데 아마 그 판사 한 분이 인권법 학회랑 인연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쪽에서 조금 높은 자리에 있는 선배격인 사람이니까 야 당신이 나가가지고 좀 잘 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국민들이 가뜩이나 사법부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데 못 믿는다. 법원 행정처는 참고로 그러니까 법관과 관련된 모든 인사.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문제점의 하나인 게 발령도 하고. 인사 발령 판사들이
판사라는 직함에 오르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로스쿨 시대로 바뀌었으니까 저는 사법시험 제도만 알지만 사법연수원에서도 10% 들어야 되고 성적이 좋은 사람들 하는 그렇죠. 겁니다. 최고로 좋은 사람들이고 평생을 성적만을 보고 바라본 사람들인데 그 성적을 매기는 데가 법원 행정처인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그렇죠. 그 성적을 가지고 당신은 서울로 가, 그렇죠. 당신은 지방으로 가, 혹은 여기 한 번 더 해, 또는 뭐 전보, 혹은 뭐 저 해외 연수 뭐 이런 고가들이 다 나오는 거죠. 같은 법원 안에서도 어떤 일을 맡아야 되는지를 다 총괄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삶이 좌우되는 거거든요. 일반 회사를 비교하자면 대법원장이 사장님이면 그렇죠. 여기는 인사부예요. 게다가 더 판사들은 의외로 민감한 게 판사도 네. 사람이잖아요. 그러네. 2년마다 한 번씩 직장을 옮겨 다녀야 되는데 이 수도권에 있느냐 아니면 저 외진도로 보내느냐 부터 시작해서. 외진대에 있다가 또 외진도로 가느냐 이런 것들이 다 좌우되니까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법원 행정처에서 이런 일을 주도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판사가 나는 그런 일 못한다. 어떻게 이게 자율성 판사들이 학회하는 데인데 그거를 어떻게 내가 간섭을 해서 하라 마라 얘기를 하느냐. 사실 사표를 던져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알려지면 더 문제니까. 근데 사표를 던지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거기에 블랙리스트가 있다던데? 그렇죠. 블랙리스트라는 게 이분의 이제 주장이긴 합니다만은 그 얘기를 하고 왔다 갔다 하는 도중에 법원 행정처 소속 고위직 판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동향을 감시를 하고 있다. 판사들에 대해서 다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놀래지 말고 그런 일들이 있다. 암호가 걸린 파일이 그 컴퓨터에 하나 있을 컴퓨터 안에 거야. 들어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 파일을 보더라도 왜냐하면 이제 그 파일에 접근할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자리에 왜냐하면 법원이 가면. 발령을 가니까. 그 법원 행정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가면 그 컴퓨터에 그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 안에 신상 이제 소위 말해 블랙리스트 성격의 뒷조사가 있을 텐데 그걸 봐도 놀래지 마라. 그렇죠. 어떤 판사가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졌다라는 게 들어있다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그 파일을 그게 이제 블랙리스트잖아요. 사실 그렇죠. 있으면 그걸 열어봐야 되는데 법원행정처에서 또 거부를 한 거예요. 못 못하게 열어본다. 보안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사항들 사실 중요한 사항이 들어있을 게 뭐가 있겠어요. 게다가 이거는 일반 직장인을 상대로 한 게 아니라 법을 다루는 분들을 상대로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당한 조처인지 아닌지를 모두가 판단하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조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저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거 말이 안 되는 조치인데 이렇게 나온 거죠. 법으로 따져서. 아니 그리고 이게 못 열어본다는 게 못 열어봤는 건 법대로 권한이 없는 건 맞아요. 무슨 범죄 이런 것도 아니고 압수수색 영장을 낼 수도 없고 게다가 영장을 누가 내줘요. 결국 법원에서 내주는데 법원에서 법원 스스로 영장을 내줄 수는 없잖아요. 수사기관에 들어올 수도 없으니까.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진상조사를 하면 그럼 판사들은 아니 1대1로 앉아가지고 업무용 컴퓨터지만 혹시라도 민감한 개인적인 자료가 들어있으면 그 부분은 빼놓고 진짜 문제가 되는 부분만 확인을 하겠다. 1대1로 보면서 열어보면 될 거 아니냐. 그렇죠. 그것도 거부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거를 누구보다 잘 따질 사람들이 다 모인 곳에서 이런 정도의 답변을 하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판사들이. 그래서 판사들도 지금 나름 난리가 나서 일단 서울의 동부지방법원을 중심으로 해서 어제 이제 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들끼리 회의를 했고 오늘 전체 회의를 개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몇 년 만에 이제 전국 판사 대회를 네. 개최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 문제는 극복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온 거죠. 본질은 이제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그 주장을 한 사람이 일반인이 아니라 법을 엄정하게 따지는 현직 판사라는 겁니다. 현직 판사고요. 법원행정처가 아까 잠깐 중요한 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갈 수 있을 만한 판사라고 하면 법원 내에서도 굉장히 신망이 높고 능력을 인정받은 판사인 거예요. 게다가 그 자리에 가려고 하니까 전임이 얘기해 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라고 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전임이 그러면 이 사람 말고 다른 전임이 또 온 겁니다. 결국 그 네. 자리를 메워야 되니까 딱 받아봤더니 그 컴퓨터가 이제 깡통이 돼 있는 거예요. 다 지워진 다 거예요. 날아가 버리고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군다나 판사들이 그 가장 법을 잘 아는 판사들이 자기 직장 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이 본질은 이런 것 같아요. 인사권을 이용해서 판사가 판결하는데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게 처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설문지 안에 문항들을 보면 정권과 관련된 판결을 내리는데 부담감을 느끼느냐라는 그런 질문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판사들이 부담감을 느낀대요. 그러니까요. 거의 이거는 정말 난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살았지? 거잖아요. 정말 운이 좋았나 봐요.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법원이
판사들을 관리하는구나. 네.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판사를 관리하는 이유가 정치적 이유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 법원행정처에서 그걸 관리하는데 중요한 거는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 대법관이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법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에요. 법원에서. 그렇죠. 그런 대법원장이 정치적 영향력을 그렇게 부당하게 행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게 법원행정처에서 벌어졌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볼 수조차 없게끔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전임 대법관을 만들어서 진상조사위원장을 만쳤는데 문제는 조사가 끝난 결과가 어느 정도 직권남용 같은 건 있다라고 지금 거기서도 결론을 내렸어요. 네. 그래놓고 덜컥 다시 이거는 법원 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사항이라고 또 관할을 넘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은폐화 내지는 축소시키려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제가 정리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정치적 영향력을 주는 도구로 써서 헌법기관인 독립적이어야 할 법관들을 일개 직장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건이다라고 저는 본질을 보는데 네. 여하간 정확한 본질인데요. 예. 문제는 그거를 만약에 사법부에서 개혁을 하려면 국민들의 관심을 가지려면 법원 스스로도 국민에게 오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법부가 이게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돼. 국민으로부터 독립을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안 가지는 이유가 판사들 그동안 누릴 거 누리지 않았느냐라는 인식을 또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소리 안 들어주지 않았냐. 헌법으로 독립을 보장해 줬더니 자기들끼리 지금 이러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부 안에서 문제가 생겼고 판사들로서는 불만이 있는데도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걸 지지를 아직 안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만약에 전국판사대회가 열리고 어떤 여론 조성이 필요하다면 국민들도 이 부분은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짚고 그리고 그런 대회가 끝나고 나면 또 저희가 짚고 여론의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죠. 법을 바꿔야 되니까요. 그때는 양지열 변호사님을 안 모시고 판사님 직접 모시는 걸로 일단 사건 그러니까 악마라고 부르지 말라고. 사건 개요를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국민들도 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긴 해요. 근데 물론 이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법원도 바뀌려는 노력을 해야 하긴 합니다만 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사법부 독립이라는 얘기를 존중을 하는 이유가 네. 다른 게 아니라 법관이 양심에 따라서 정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결을 해줘야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고 권력으로 또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되는데 네.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의혹이 이번에 또 불거진 거거든요. 이제 판사 블랙리스트 얘기를 하려고 네, 하는 건데요. 그렇죠. 이게 근데 굉장히 작은 조직이죠. 사실은 법원은 큰 조직, 그러니까 중요한 조직이면 인원으로 따지면 작은 조직이에요. 전국의 판사가 한 2,800명 가량 네.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굉장히 작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법부 영향력에 전체니까. 비해서 그렇죠. 그 사법부 전체가 우리가 상권 분립이라고 할 때 행정부, 네. 그다음에 사법부, 입법부가 있을 때 근데 명패를 놓으셨네요. 공장장이라고 까만색 자개 명패. 이거 보통 이제 뭐 법원의 기관장 이런 분들이 놓는 건데. 저희 스태프들이 예. 이제 아마 사진을 찍어서 올릴 텐데. 저도 SNS 올리려고 좀 전에 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이게 저희 스태프들이 엄청난데. 뭐냐면은 이제 왜 대단히 이것도 올드한 요즘 대표님들이 이런 거 안 해요. 안 하죠. 공기관이라든가 70년대, 80년대 그러니까 스타일인데. 지금 60대 이상 되신 분들이 아마 그 왜 사장님 명패를 크게 자개로 해가지고 까만색에 자개로 해가지고 공장장 세 사장 글자. 누구 딱 박잖아요. 이름이 없어요, 근데. 사장실인데 당연히 사장이 앉아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장 누구하고 박잖아요. 그렇게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해야 하느냐, 뭐 이런 식의 설문지를 돌린 거예요. 본인들끼리. 그렇죠, 완전히. 본인들끼리. 예.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국제 기준에 비춰봤을 때 대한민국이 얼마만큼 수준에 이르렀느냐라는 그렇죠. 법원의 주요 독립성이. 취지인데 예. 거기에 판사들이 덜컥 답을 한 게 우리 아직 멀었다 이런 그러니까 취지로 답을 한 거예요. 이게 속내인데 그렇죠. 개개인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답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거의 90%가량이 우리 영향을 받는다고 한 건데 문제는 이게 대법원장이 보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판사들이 우리가 수준이 이만큼 떨어진다. 독립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위에 법원장이 눈치를 봐야 한다라고 답변을 하니까. 그 이유를 또 인사권으로 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 이걸 혹시 국민들이 보게 되면 판사들 스스로가 자기들이 독립이 안 됐다고 인정하는 이게 답안이 나온 게 아니냐. 그렇죠. 도대체 이런 설문지를 돌리면 어떡하느냐. 행정부랑 비교를 해보면 2,800명이 정말 작지만 그러니까요. 하는 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무엇보다 국민들 사이에 공무원은 100만 단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외당하기 쉬운 부분이 사법부인데요. 일단 이거 좀 복잡하게 언론에서 소개를 하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정리해서 본질만 전달하죠. 그렇죠. 뭐가 문제인지 기억해 두시라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조금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 2월에 국제인권법학회 사법부 내에 학회가 있는 겁니다. 판사들이 하는. 판사들도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스터디 모임 같은 그러니까 거예요. IT도 그냥. 공부해야 되고 네, 그렇죠. 여러 가지 공부해야 되는 거군요. 근데 그런 모임 중에 하나. 그렇죠. 그런 모임 중에 하나에서 판사들을 상대로 설문지를 돌린 겁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법원의 판사들의 독립의 수준이 네. 재판할 때 뭐 이렇게 인사권이라든가 아니면 위에 눈치를 봐야 되느냐 정권의 그걸 공장장이라고 자개로 만들어가지고 굳이? 지금 테이블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네, 멋지십니다. 예. 저도 마음에 듭니다. 웃겨서. 양지열 변호사님이 이제 긴급 호출된 이유는 이거는 이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이슈라서 저희가. 대선 정국에 묻히기에는 좀 아까운 이슈죠. 너무 큰 일이죠. 사실. 그렇죠. 대단히 중요하고 왜냐하면 이제 판사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판사 한 분 한 분의 결정이 한 사람 한 집단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오랫동안 겪어왔거든요. 몸으로. 온몸으로 겪어왔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만약에 본인의 양심, 뭐 법이 아닌 다른 요소로 영향을 받는다면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런 일이신데